보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었지? 대표값 이야기했었죠. 대표값이 모두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지? 평균이 있었고, 두 번째는 최빈값, 세 번째는 중앙값,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오네. 그래서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고, 중앙값은 그냥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애. 근데 만약에 가운데 있는 애가 개수가 홀수개면 딱 그냥 가운데 있는 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개수가 짝수개면 가운데가 2개가 있을 테니까 그 2개를 뭐 하면 되지? 평균을 내면 그게 중앙값이 돼요. 됐지?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평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볼게요. 위에다가 하나 정리해 보시죠. 이제 산포도라는 걸 좀 정의할 건데, 산포도는요, 정리해 봅시다. 저번에 그 프린트 내가 준 거 다 썼어요? 그래요. 해볼게요. 여기다 필기하면 됩니다. 의인이도 해볼게.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 산포도라는 게 있는데, 산포도의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산포도의 정의는요, 어떤 자료가 분포된 정도를 나타내는 걸 산포도라고 그래요. 그럼 자료가 분포된 게 다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건데, 평균도 자료가 분포된 정도가 어떻다는 거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포도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평균에 뭘 살펴보자는 거지? 산포도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의 자료가 분포된 정도를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예를 하나 들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지금부터 하는 예가 제일 중요하니까 확인해 놓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그 월드컵 나가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월드컵 다음 주인가 이제 개막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은 축구인데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좀 완전히 변방인데도 세계 최강인 게 있어요. 혹시 양궁 알아요? 양궁? 혹시 친구 중에 양궁하는 친구가 있어? 없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 축구 즐긴다는 친구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 중에 양궁하는 친구가 있어? 있긴 했었는데. 오, 있었어? 네,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양궁한다는 애를 보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는 그랬거든요. 물론 가끔 뭐 승마하는 애도 있긴 하던데, 양궁을, 왜냐면 주변에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애들은 많은데 운동장에서 양궁하는 애를 본 적은 없잖아요. 혹시 구석에서 혹시 애가 이러면서 그런 애를 본 적은 없잖아요. 양궁장에 가서 따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목동에 어딘가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양궁이 이렇게 보편화돼 있지도 못하는데 세계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는 게 올림픽 대표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A 선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A 선수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5발 정도만 쏜다고 할까, 그렇지? 그래서 A는요 80점, 그 다음도 80점, 그 다음도 80점, 그 다음도 80점, 그 다음도 80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한 3개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B 선수도 있어요. B 선수도 있는데 B 선수의 점수를 좀 확인해 보면 B 선수의 점수는요 몇 점 할까? 80점, 70점 좋아요. 그 다음에 80점, 그 다음에 90점, 다시 이걸 이렇게 바꾸자. 70점, 90점 이렇게 돼 있대요. 됐어요? 조금 작게 했어요.
그리고 점수 선수 C도 있대요. 얘도 점수가 있는데 얘는 점수가 이래요.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뭐 이렇게 있대요. 세 개 다 따로따로 써야 돼요. 따로따로 써야 돼요. 아래 뭔가 쓸 게 있어서 한 거예요. 해봐도 되겠어요? 물어봐야지. 하유라, 누가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A, B, C 중에 양궁 선수라고 합시다. 5발 쐈다고 합시다. A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의인이는 누가 잘하는 것 같아요? A, B, C 중 A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하율이가 감독이라고 하면 이런 선수만 데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얘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런 선수로 10명을, 5명을 데려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선수만 5명 데려가면 절대 100점을 못 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만 5명, A, A-, A2, A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얼굴을 5명을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100점을 못 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100점을 쏴본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보세요. 누구가 좋은 선수예요? 얘가 좋은 선수예요? C가 좋은 선수예요? 근데 똑같 거기서 거기 맞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독의 용병술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의인아 이거 봐. 얘만 다 데려가면 100점을 절대 못 맞겠죠? 근데 혹시 얘로만 다 데려가면 점수가 들쑥날쑥하겠죠? 종잡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히 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누구 내보내는 게 좋아요?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어. 유지하기만 하면 돼. A를 넣으면 좋겠죠? 왜냐면 A가 점수가 안정적이잖아요. 얘는 들쑥날쑥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점수로 지고 있어. 엄청난 점수로 지고 있단 말이야. 그때는 얘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지고 있으니까 얘를 넣는 거야. 그럼 얘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쓰면 대폭망하겠죠? 근데 어차피 지는 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딱 넣어서 갑자기 얘가 그날 컨디션이 미쳤어. 팩팩팩팩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역전해서 으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구로 예를 들자면 축구 선수들을 구성할 때도 그래요. 어떤 기량이 평균적으로 좋은 친구가 있고 앞에서 스트라이커 해가지고 공을 딱 받으면 어떤 때는 막 똥발 치고 어떨 때는 막 절로 나가고 막 어떨 때 반칙하고 그러더라도 그 앞에서 슛을 정확하게 때리는 담력을 가진 선수를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이거 중에 얘가 좋고 얘가 나쁘고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마 이런 애는 60점 맞으면 이러면서 막 되게 다혈질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100점 맞으면 또 아싸 또 100, 아 그렇지 역시 나야 이러면서 막 한번 분위기 타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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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망하면 난 안 되나 봐, 난 병신인가 봐 이런 애고, 얘는 좀 안 돼도 쏠 수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팀을 구성하는 게 감독의 역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통계 파트인데 이 통계에서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료를 분석해서 무조건 이런 것만 좋다, 무조건 이런 것만 좋다 그게 아니고 그 분석한 걸 가지고 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마치 감독이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앞으로 여러 가지 뭘 배울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그때 숫자를 통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은 진짜 중요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해요. 나중에 조그맣게 뭐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가계부는 써야 돼요. 가계부는 써야 돼요. 숫자를 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늘릴 수 있고 그런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통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쓰는 게 뭐지?
균을 쓰는 거니까 평균 먼저 구해보자. 얘의 평균을 구해요. 일부러 내가 조작을 했어요. 해볼게요. 평균 어떻게 하지? 싹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눠?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위에 80 더하기 80 더하기 귀찮지만 써요. 80 더하기 80을 몇으로 나누면 되죠? 5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얘 평균 계산하면 얼마지? 80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그리고 얘도 평균 계산해 볼게요. 됐죠? 얘도 평균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계산하면 얘는 80 더하기 70 더하기 70 더하기 90 더하기 90인데 얘를 몇으로 나눠? 5로 나눠요. 그리고 일부러 내가 조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90,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90에서 10을 1로 주면 몇 되지? 80 되죠? 여기서 90에서 10을 1로 주면 80 되니까 사실은 얘도 평균이 몇이에요? 80인 거예요.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얘도 한번 계산해 보면 얘도 60 더하기 70 더하기 80 더하기 90 더하기 100인데요. 얘를 몇으로 나눠? 5로 나눠보면요. 여기서 21로 줘요. 여기서 11로 줘요. 그럼 전체가 또 몇 되지? 80 되니까 평균이 80이에요. 됐어요?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A 선수도 B 선수도 C 선수도 여기 보시죠. 평균만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선수예요. 알겠죠? 완전히 다른 선수예요. 그러면 A, B, C 중에 얘네들을 뭔가 숫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새로운 편차라는 게 필요해요. 편차는요, 뭐가 편차냐면 내가 가진 점수에서 평균을 빼보는 거예요. 해봐도 돼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받은 별량이라고 해요. 점수를 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해. 조금 기다릴게요. 정리해놓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해봐도 되겠어요? 네, 쓰는 시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해봐도 돼요. 자, 실판 보시죠. 쓰는 시간 따로 줄게요. 보셔야 돼요. 먼저 편차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이걸 점수를 별량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변하는 양, 그걸 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은 변하지 않잖아요. 딱 내가 가진 걸 총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요. 됐죠? 그걸 편차라고 그래요. 알겠죠? 평균을 뺐다 그 뜻인 거죠. 알겠죠? 평균을 뺐다. 내가 가진 점수에서 평균을 뺐다.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몇이에요? 0인 거죠? 여기서 여기 빼면 0, 0, 0, 0. 얘를 편차가 0이라고 그래요. 됐죠? 편차가 0이란 말은 평균하고 다 똑같은 놈을 쐈습니다. 이 뜻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B 선수도 편차를 해요. 따로 정리해 줄 거예요. 편차는 이번엔 여기서 여기 빼면 0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인 거지? 편차가 0이란 말은 평균을 쐈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점수에서 얘를 빼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편차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평균보다 10점을 덜 쐈습니다. 이 뜻인 거죠. 여기에 보면 얘도 마이너스 10인 거죠? 평균보다 10점을 덜 쐈습니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 10이고 얘도 플러스 10이거든요. 됐어요? 그 말은 평균보다 10점을 더 쐈습니다. 평균보다 10점을 더 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균하고 차이니까 평균보다 높은 놈도 있고 평균보다 어떻게? 낮은 놈도 있는 거죠. 평균이라는 게 여기 보시죠. 평균이라는 게 내가 만약 점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면 높은 놈은 어떻게 하고? 낮추고요. 낮은 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잖아요. 이해된 거죠? 그게 평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를 싹 다 합해 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몇인 거죠? 빵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평균보다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는데 그게 다 평균하고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보시면 편차의 합은 몇인 거죠? 빵이 돼요. 이렇게. 이게 편차의 성질입니다. 편차의 합은 빵이 돼요.
얘도 해볼게요. 쭉 해서 얘도 편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인 거죠? 도와주시죠? 마이너스 20. 얘는 마이너스 10. 빵. 10. 그 다음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의 편차를 전부 다 역시 합해도 몇이 돼요? 0이 돼요. 됐어요?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편차를 뭔가 계산해서 즉 얘가 평균보다 얼마나 들쑥날쑥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얘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인 거니까 크긴 크잖아요 얘가. 이해된 거죠? 근데 이 전체가 합이 빵이고요 얘도 합이 빵이고요 얘는 뭐 말할 거 없이 합이 빵인 거니까 그치? 그럼 이 선수하고 이 선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해서 그걸 분산이라고 해요. 분포된 정도를 따지자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싹 다 칠판 보시죠.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얘의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편차가 평균을 내서 도대체 지금 5발이니까 눈에 보이지 내가 이게 만약 2만 발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언제 다 눈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하나의 뭔가 값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이 분산인데 얘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려고 하면 싹 다 무조건 몇이에요? 0이니까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0의 제곱을 하고요. 마이너스 10에 같이 쓰면서 봅시다.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을 더하고요.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을 더하고요. 10의 전체 제곱을 더하고요. 10의 전체 제곱을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평균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이해된 거죠? 왜 음수를 이대로 싹 다 더하면 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앞에 주어진 100, 100, 100, 100인 거니까 400을 몇으로 나누면 되지? 5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분산이 얼마가 돼요? 80이 돼요. 이해된 거죠? 됐어요? 이해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얘도 뭘 구해봐요? 분산을 구해봐요. 그럼 분산은 얘를 뭐 한다고? 제곱해서 다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0의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10의 제곱에 더하기 0의 제곱에 더하기 10의 제곱에 더하기 20의 제곱을 하고 몇으로 또 나눠? 5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됐어요? 이걸 분산이라고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거죠. 자료가.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400, 400 보고 있죠? 400, 400, 100, 100인 거니까 1000이네요. 그럼 1000을 몇으로 나누면 되지? 5로 나누면 되니까 200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려고 봤더니 사실 얘는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얘는 차이가 10, 10 나는 걸 냈고 얘는 20, 20씩 나는 거였는데 제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차이가 훨씬 더 확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곱한 놈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요. 이 자리에다가. 그럼 제곱한 게 어떻게 되지? 상쇄가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됐어요?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빵이고요. 계속 빵이에요. 빵인 거니까 뭐라고? 분산도 빵, 표준 편차도 빵이에요. 알겠죠? 얘는 분산도 빵, 표준 편차도 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죠? 그냥 계속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다가 뭐 씌우면 된다고? 루트를 씌워요. 그럼 얘는 루트 80이 돼요. 루트 80은 16 곱하기 5잖아요. 그러니까 4루트 5가 되고요. 그럼 루트 5를 만약에 내 마음대로 2.1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몇인 거죠? 8.4의 표준 편차를 가져요. 이해된 거죠? 루트 5를 그냥 약 2.1라고 생각한다면 루트 4보다는 크겠죠. 루트 5가. 루트 5가 그렇잖아요. 루트 5가 루트 4보다 크고 도와주시죠. 루트 9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2와 몇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이게 어림잡아서
제곱근표에 있어요. 제곱근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몇 배 하면? 4배 하면 8.4 정도 되고요. 얘도 표준 편차를 해요.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뭐 씌우면 되지?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러면 10 루트 200 하고요. 루트 200 하면 10 루트 2 정도 되겠죠? 빠르지 않죠? 그리고 루트 2를 약 1.3 정도로 잡으면 얘는 몇 대지? 1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80하고 200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야? 120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로 만들면 얘와 얘가 약 요 정도 차이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선수는요 평균에서 8.4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잘 쏠 때는 평균보다 몇 점 더 쏘고 8.4 정도 더 쏘고 못 쏠 때는 마이너스 8.4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잘 쏠 때는 평균보다 몇 쏘고 13점이나 잘 쏘고 못 쏠 때는 13점보다 못 쏜다 그랬으니까 얘와 얘의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이해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이쪽에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정리. 나오나? 그래요. 다시 쓸게요. 정리라고 합시다. 첫 번째. 평균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안 할게요. 뭐 한다고? 편차. 왜 구하는 거죠? 삼포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평균에 어떻게 몰려 있나, 얘는 평균에서 들쑥날쑥 어느 정도 되나. 당연히 평균이 높은 게 제일 좋죠. 그럼 평균이 100, 100, 100, 100이면 그냥 데려나가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무조건 뭐 완벽한 거지. 그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니까. 근데 그런 애가 없으니까. 그렇죠? 편차는 별량에서 뭘 빼면 되죠? 평균을 빼면 돼요. 됐어요? 별량이라고 하면 이런 점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수들을 별량이라고 하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얘가 양수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여기 보시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데 양수래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별량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보다 높게 쌌다는 거예요? 낮게 쌌다는 거예요? 높게 쌌다는 거죠. 이해된 거죠? 그렇죠? 이해된 거죠? 그래서 별량이 평균보다 높다는 거고요. 0인 경우에는 별량과 평균이 어떻다는 거고? 같다는 거고, 음수인 경우에는 평균보다 낮게 쌌습니다. 평균보다 모자랐습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별량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이해된 거죠? 이게 편차가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평균보다 10점을 못 쌌습니다. 얘도 평균보다 10점을 못 쌌습니다. 얘는 평균보다 더 잘 쌌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좀 잘 못 쏘다가 안정되면 뒤에 잘 쏘는 선수인 거죠. 얘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 쏘는 그런 학생이다. 뭐 선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분산이 있는데요. 편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시죠. 이거 안 쓸 뻔했네. 편차의 합은 몇인 거지? 빵. 편차의 합은 몇인 거지? 빵. 알겠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편차가 나오면 이건 편차의 정의고요. 편차의 성질은 편차를 전부 합하면 항상 몇이 됩니다? 0이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편차의 합은 전부 다 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분산은요. 편차를 뭐 해요? 제곱을 해요. 그 다음에 뭘 내요? 평균을 내요. 알겠죠? 편차 제곱을 평균을 내요. 그래서 분산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걸 분산이라고 그래요. 됐죠? 왜 만들어졌다고? 아니 편차의 평균을 내려고 하니까. 알겠지? 다시 분산이 뭐라고? 편차에 뭘 내려고? 평균을 내려고 하는데 합이 0이어서 평균을 낼 수 없으니까 뭐 한 거지? 제곱을 한 거죠. 됐어요? 이해된 거죠? 그리고요. 얘도 성질이 있는데 성질이 좀 중요합니다. 분산의 성질은 가만히 보세요. 분산이 얘는 어떻지? 작고요. 잠깐 보시죠. 얘는 분산이 어떻고요? 작고요. 얘는 분산이 크잖아요. 왜 분산이 커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는 왜 분산이 작아요? 평균 주변에 그래도 얘에 비해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해된 거죠? 그래서 평균 주변에 몰려 있는 걸 이야기할 때 산, 포, 도가 평균 주변에 몰려 있잖아요. 분포가 멀리 간 거예요? 몰려 있는 거예요? 몰려 있는 거죠? 그걸 산포도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지? 말 자체가. 분포가 멀리 퍼져 있지 않고 몰려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알겠지? 이건 단어니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리고 분산이 작다는 말은 산포도가 작단 말인 거예요. 평균 주변에 어떻게? 몰려 있다 이 뜻인 거죠. 됐지? 그러면 산포도가 크다 그러면 분산이 어떻다는 거지? 크다 그 뜻인 거고. 이해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이 작단 말은 평균에 어떻게? 몰려 있다. 평균 주변에 더 몰려 있다. 알겠지? 분산이 작단 얘기는 평균 주변에 어떻게? 몰려 있다. 알겠지? 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어떻게? 멀다. 이렇게 멀리 쭉 퍼져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된 거죠? 한 번 더? 한 번 더?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지? 여기까지 왜 제곱해야 되는지는 알아먹겠죠, 그렇죠? 얘를 싹 다 합해봐. 몇이 돼버려? 0이 되죠. 0이 되니까 평균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로 얘네들의 평균이 필요한 거거든요. 얘네들의 뭐가 필요하지? 평균이 필요한데 평균을 낼 수가 없는 자료라니까요. 다 평균이라는 게 더해서 5개로 나눠야 되는데 더하는 그 순간에 몇이 돼버리죠? 빵이 돼버리고 얘도 빵이 돼버리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버리는 거지? 제곱을 해요. 제곱한 다음에 다시 뭐 씌운 거야? 루트 씌운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제곱해서 평균을 내야 되니까 편차 제곱의 뭐? 평균이 된 거예요. 결국은 편차에 뭘 내려고 하는 거지? 평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편차의 평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피읍이 많아지면 헷갈려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곱을 한 거잖아요. 이건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값을 두 개 비교해 봐요. 제곱해서 평균을 냈더니 얘는 얼마지? 80. 얘는 제곱해서 평균 냈더니 얼마지? 200. 왜 얘가 커요? 왜 얘가 커요? 그렇지, 편차가 크니까. 왜 얘가 작아요? 왜 얘가 작아요? 편차가 작으니까.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 어떻게?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얘가 얘보다 평균 주변에 점수가 몰려 있잖아요. 얘는 평균보다 점수가 멀리 퍼져 있잖아요. 이해된 거지? 네. 됐어요? 얘는 70,
90인 거니까 그나마 좀 모여 있잖아요. 얘는 60, 100이니까 평균보다 분포도가 먼 거죠. 산포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료가 분포된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산포도라고 하니까. 자료가 멀리 퍼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다. 자료가 평균 주변에 몰려 있으면 산포도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산을 해봤더니 분산이 크다. 이렇단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이렇단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산포도가 어떻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산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알겠지? 평균에서 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치? 말이 뭔 말이야? 그치? 말이 어렵지? 그리고 분산이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역시 산포도가 어떻고 작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됐죠?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해봐도 되겠어요? 세 번째. 이제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표준 편차 하면 되잖아요. 표준 편차는 쉬워요. 표준 편차는 정의가 뭐지? 분산에다가 뭐 씌우면 된다고? 루트 씌우면 돼요. 됐어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러면 루트 씌우면 얘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아, 크기가 말이에요. 아니. 숫자 작으면 작아지잖아요. 크면 그 전보다 큰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요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루트 씌워도 큰 놈이 크고 작은 놈이 작겠죠.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산포도가 어떻다? 크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멀리 분포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산포도가 작다는 얘기고 산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평균 주변에 모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은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 어떻게 모여 있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지? 이해된 거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평균 구했던 거 어떻게 했지? 다 더해서 나누면 돼요. 편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점수에서 뭘 빼면 돼요? 평균을 빼면 그게 편차가 돼요. 분산은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알겠지? 물어보면 대답할 만큼이 돼야 돼요. 한 번 더. 편차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는 뭐예요? 분산에다 뭐 씌우는데? 루트.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평균을 우리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하고 얘예요. 알겠죠? 얘하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꼭 확인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뒤에 거 마저 할게요. 돌리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할게요. 잠깐 쉬세요.